오늘은 M스텝에 있는 88페이지, 8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내용까지만 집어넣으면 별반 어려울 거 없이 해결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전기의 두 번째 내용으로요. 우리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 건 당연해. 근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누가 자 전류가 흐를 때요. 단지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면서 그 주변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뭘 만든다고? 자기적 현상도 만든다. 그걸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마치 그 주변에 도선 주변에 자석과 같은 것이 있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내가 나침판을 원래 놓으면 나침판은 지구의 북쪽을 N극이 가리켜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면 북쪽이 아니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여.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N극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요 N극이요. 사실은 칠판 안쪽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N극이 이렇게 회전한다고요. 이렇게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N극이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침판에 N극을 누군가가 잡아당긴다는 건 이 주변에 자석이 있는 효과,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자석이 없이도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어? 그건 도선 속에 흐르는 전류가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라는 건 원래는 누가 만들어야 돼? 자석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네들은 자석에 대한 속성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자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 자석처럼 처음부터 자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영구 자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서 만들어진 자석,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를 전자석,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석, 그러면 이제 영구 자석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영구 자석이 있으면 하나의 영구 자석 안에는 서로 반대의 성질을 띠고 있는 두 개의 극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극을 우리가 N극과 S극으로 표현하는데 얘네들의 끝에 있는 이 부분의 세기는요. 예를 들어서 N극을 플러스로 표현하고 이 세기를 2로 표현하면 요 끝부분은 반대의 성격을 띠고 같은 세기의 극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의 끝과 끝은요. 서로 극은 반대이고 세기는 같은 두 개의 극이 있어.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쌍극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도 쌍극자를 가지고 있죠. 플러스 2쿨롱하고 마이너스 2쿨롱은 쌍극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플러스 2쿨롱과 선생님 마이너스 3쿨롱도 쌍극자라고 해요? 아니에요. 극은 반대지만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쌍극자 관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쌍극자라는 건 반드시 극은 반대이고 세기가 같아야 되는데 자석이 대표적으로 두 개의 쌍극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 주변에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하면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멋진 말? 멋진 말? 청력. 서로 반대극끼리 가까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멋진 말?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석과 자석에 있는 N극과 S극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만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요.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금속 또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걸 통틀어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내가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자석 한 덩어리를요. 반으로 잘라. 반으로 자르면 얘를 두 개의 극, 이쪽은 S극, 이쪽은 N극 두 개의 극으로 따로따로 분류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자석을 잘라도요. 다시 그 작은 한 덩어리 안에 N극과 S극이 다시 생기죠.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없다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되겠어? 그러면 도대체 이 자석은 잘라도 그 안에 다시 NS가 생기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계속. 그 계속이 언제까지? 원자.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그 하나의 원자가 남아도 원자 자체가 NS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원자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NS를 띠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단계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석은 쪼개도 그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두 개의 극을 갖고요. 그리고 이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걸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것도 힘이니까요. 모든 힘은 항상 뭘 갖냐면 방향과 뭘 가지고 있다? 세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작용합니까? 그 자기력을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방향 어떻게 설정해? 라고 하면 여기가 N극이고 S극인데요. 이 지점에서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그거 알고 싶으면 나침반 갖다 놓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N극이 나침반에 N극을 밀고 S극을 당기니까 나침반의 자침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특정한 어떤 지점 X라는 지점에서 받는 자기력이라는 힘을 보면요. N극은 오른쪽 방향으로 밀리는 힘을 받고요. S극은 왼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는데,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의 자기력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합니까? 왼쪽이라고 합니까? 네. 이때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왜 왼쪽이라고 안 해요? 라고 하면 이러한 자기력의 힘을 나타내는 방향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 기준이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겠다. 우린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N극을 놓을게요. 그러면 이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은요? 라고 하면 S극은 여기에 있는 N극을 당길 거고요. N극은 N극을 밀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N극이 실제로 받는 힘의 방향은 두 힘을 평행사변형으로 그렸을 때 합력 방향이 실제로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 자석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나침판을 놨을 때요. 각각의 나침판이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요.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려놓은 걸 우리는 자기력을 나타내는 힘의 방향이다.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N극에서는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S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자기력선을 그리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이 그려져. 자석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면서 끊기면 돼? 아니요. 절대 안 돼. 자기력선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패곡선으로 그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됐어? 그러면 이 자기력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깥쪽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과 안쪽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이 반드시 뭐다? 반대로 형성된다. 됐어? 그러면 우리는 자기력 방향을 안쪽 방향을 얘기합니까? 바깥쪽 방향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깥쪽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쪽은 거꾸로입니다. 근데 안쪽까지 자기력선을 그리면 복잡하니까 습관적으로 안쪽에 자기력선을 우리가 안 그리는 것 뿐이야. 되겠어? 그래 놓고 시우야,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똑같은 개수의 자기력선을 나왔다 들어가게 하더라도 부위에 따라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간격의 의미가 뭐다? 자기력의 세기더라. 되겠어? 이때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석의 세기가 뭐하다? 자기력의 세기가 뭐한 걸 얘기합니까? 세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약하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가루 풀리면은 네, 철가루가 자기력이 센 쪽에 더 많이 붙고요. 자기력이 약한 쪽에는 철가루가 붙는 개수가 적죠. 그래서 세기도 우리가 철가루의 개수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철가루 뿌리는 건 초딩 때 주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석의 세기를 그럼 자기력선의 간격 개수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개수가 많을수록 간격이 좁으니까. 그럼 세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자석이 있고요. 됐어. 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똑같이 N극이라도 B라는 자석이 있다고 치자. 이 자석의 세기를 자기력선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얘는 자기력선을 2개를 그렸어요. 얘는 자기력선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개를 그렸어요. 그럼 실제 자석의 세기는 B가 2배 더 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선속이라고 하고 이걸 파이라고 한다. 그래서 A라는 자석의 자기 선속은 2웨버이고요.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예요. B라는 자석의 세기는 4웨버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자석의 세기가 아니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알고 싶어요. 그걸 우리는 실제 자석의 세기를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자속 밀도 또는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한다. 그걸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얼마냐면 1제곱미터 안에 2웨버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라고 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얘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기호가 B예요. 부연씨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내서. 그래서 얘 자기장의 세기는 2웨버/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단위 이렇게 주목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요. 우리는 자기장의 단위를 과학자의 이름으로 바꿔서 뭐라고 쓰니? 2테슬라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 그 사람. 자, 그러면 얘도 1제곱미터 안에 4웨버에 됐어. 자기 선속이 작용하면 실제 자기장의 세기 얼마입니까? 4테슬라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자석의 세기를 얘기할 때요. 자기장의 세기로 표현하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 선속의 개수다. 이걸 통해서 실제 자석의 세기, 자기 선속은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자석의 면적을 곱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장을요. 실제로 자석도 가지고 있지만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 이 얘기 하겠다는 거야. 되겠어요? 네,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저요? 네, 뭐라고 질문하려고 했잖아. 이씨. 자, 그래서 자석이라고 하는 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 중에 가장 큰 자석이 뭘까요? 지구 자체가 자석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구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지구의 특정한 방향을 앵글이 가리킵니다. 북쪽을. 되겠어? 자, 그렇다면 지구 속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면 지구 속에 막대 자석이 있다고 쳐요. 북쪽이 무슨 극? N. 북쪽이 S극이죠. 그래야 나침판에 N극을 땡기겠죠, 이 새끼야. 좀. 되겠어?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모습은요. 남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야. 요즘에 햇님반에서 배워. 햇님반에서 배워. 햇님반에서 정한다고요? 햇님반에서 저런 거 배우잖아. 자석. 그랬어요? 저 영어 유치원 다녀가지고 저 안 배워. 영어 유치원에서는 저런 거 안 가르쳐 주는구나.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석이 만드는 그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자기장 알아둬야 돼요. B라고 하는 건 A분의 파이고요. 얘는 자기장, 얘는 단위 면적, 얘는 자기선속.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다.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속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겨? 그거 도선의 모양에 따라 결정돼. 그죠? 직선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것과 직선 도선이 아니고 원형 도선하고요.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원형 도선, 이런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도선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얼마나 세게 생깁니까? 요거죠. 자, 요거 설명할 때 여러분 직선 도선과 나머지 곡선 도선으로 나누시면요. 이때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기력의 방향이요. 그 방향을 설정할 때 오른손 사용하면 돼. 그래서 오른 나사 법칙 이렇게 하죠. 그중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직선 도선과 곡선 도선이 정반대예요. 우리는 오른손을 이렇게 기역자로 펼치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직선 도선에서는 전류 방향이고요.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감으시면 그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해서 내 손가락 끝이 나침판에 N극이 자기장을 가리켰잖아요. 지구과학에서 이거 하지 않았어? 지구도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 원형 도선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거꾸로라고요. 자, 오른손을 펼쳤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도선을 이렇게 감아서 흐르거든요. 도선을 이렇게 감아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을 우리가 전류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입니다. 그래서 직선도선과 곡선도선에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정반대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직선도선에서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어. 자, 위로 흐르고 있어. 그러면 이 주변에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아보시면 감기고 있는 방향,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얘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이 중에서요 아무 위치, 저는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을래요. 그랬을 때 N극은요, 그래서 이 곡선의 접선 방향이 N극 방향이에요. 그러면 저는 앞쪽에 여기다 놓을래요. 그러면 N극 방향이 이쪽이겠죠. 저는 여기다 놓을래요. 그럼 접선 방향이니까 N극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뒤쪽에 놓으면 N극 방향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반시계 방향이 나옵니다. 네. 됐어? 네, 뭐?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하지만 설명 한번 하세요. 저거 전류를 방향을 이쪽 방향이 하나 있고 아래쪽 방향이 합성. 이렇게 있으면은 합성, 전기력처럼 이제 그것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막대 도선에서 전류가 I가 흘러. 근데 그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A, R만큼 떨어졌어. 그 다음에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B라고 할 거야. 이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C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나침판을 놨을 때 N극을 잡아당기는 자기력의 세기는 누가 더 세? 몇 배 세? 이 얘기예요.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영향을 나침판의 N극이 받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억해야죠.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니?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계산하죠. 그래서 R분의 KI로 계산하니까 저기 A와 B와 C의 위치에 나침판이 있을 때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는 R만큼 떨어졌어, B는 2R만큼 떨어졌어, C는 3R만큼 떨어졌어. 그랬을 때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 분의 자기장 구할 때 쓰는 상수 K에다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요거 한 만큼이 각각의 지점에서의 실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지금 K 상수죠.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 얘기해봐. 민수 몇 대 몇 대 몇 대? 민수요. 3대 2대 1. 얼마야? 뭐야? 6대 3대 2겠죠. 뭐? 얼마? 6대 3대 2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6대 3대 2. 너 얼마나 그랬냐? 저 새끼 3대 2대 1이라 그랬냐?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너는 어차피 한 번은 다 배우는 일이야. 이제 수능 보려고 이 문제 하는 거잖아. 실제로요, 지구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원래 나침판을 놨을 때 N극은 여길 가리켜야 정상입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서 전류가 만드는 도선의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라고.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나침판의 N극을 어딜 가리키니?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된 방향 여길 가리키겠죠. 그래서 근데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1인데 됐니?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1이라면 정확하게 45도 방향 이쪽 방향을 N극이 가리키겠죠. 근데 이쪽에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2라면 얘는 45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전류가 만든 자기장 방향으로 더 많이 치우치겠죠. 됐어? 그래서 이 치우치는 정도를 통해
지구 자기장에 비해서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몇 배 큰지도 확인할 수 있다. 알겠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B는 R분의 KI. 됐냐? 방향 설정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거기다가 세기 계산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우리 학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웬만하면 춥게 해주지 않는데. 원래 맨날 하이스트는 더워요. 엄청 춥거나 엄청 덥고. 그러니까요. 극단적이죠. 오늘은 그중 추운 날인가 봐요. 자, 그러면 원형도선과 솔레로이드에서 방향 설정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손가락이 전류다. 그러니까 이 원형도선이 있을 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으로 감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인데요. 너네 알죠? 그러면 나침판을 원형도선의 안쪽에 놨을 때와 바깥쪽에 놨을 때 자기장 중에 어떤 자기장을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겁니까? 처음. 네, 실제로요. 곡선도선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곡선도선의 내부의 자기장 방향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안쪽에 나침판을 놨을 때 N극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깥쪽은요. 아까 자석 그림 봐드렸죠. 내부의 자기장 방향과 외부의 자기장 방향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정반대여야 된다. 그러니 안쪽이 들어가는 방향이면 나올 때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바깥쪽. 됐어. 이렇게 연동돼요. 또 솔레로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곡선도선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 내 손가락을 내려가게 감으세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부 쪽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바깥쪽은 거꾸로죠. 이런 식으로. 되겠니? 그러니까 나침반을 놓을 때 여기다 놓으면 당연히 N극 방향 여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내부와 일직선에 있는 여기다 놔도 이 방향이 N극 방향이죠. 되겠어? 근데 나침반을 여기다 놓거나 여기다 놓으면 정반대로 이 방향을 가리킨다. 이해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원형도선과 솔레로이드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그럼 세기는 어때요? 라고 하면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R분의 KI로 계산한다면 됐니? 뭐? 이 새끼들은 맨날 지적이야.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늘 배웠잖아. 얘기 좀 해봐. 민준 빨리 얘기 안 해. 저건 솔레로이드는 원형을 얘기하라고. 원형을. R분의 상수. R분의 J K 프라임 K 다시 I I 상수만 달라? 구하는 식 똑같아. 근데 솔레로이드라면 이제 이게 I분의 K 하고 그 가문수에다가 I를 하는. 아니 아니야. 가문수가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시우야. 이게 R분의 근데 반지름이 어딨지? 생각해볼까? 반지름이 어디? 아닌 것 같아. 아 맞네. K2-NI죠. 얘는 R이라고 하는 거리를 잴 수가 없죠. 선이 여러 개라서. 가문수 되겠어요? 곱하기 상수 곱하기. 네. 이렇게 되죠. 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도선하고요. 솔레로이드에서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원형도선에서도 R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나침반까지의 거리. 됐어? 이거 R분의 상수에다가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집어넣으면 되고요. 솔레로이드에서 K2-는 또 다른 상수 집어넣으면 되고 I는 여전히 흐르는 전류 집어넣으면 되는데 N이 뭐니? 가문수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 왜 아니죠? 얘는요, 요 막대기의 길이가 20cm인 곳에 3번 감아놓은 막대기에 그래서 자석의 세기가 얼마,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세질까? 10cm의 3번 감은 애 중에서 똑같은 전류를 흐를 때 누가 더 센 자기장을 만들까? 10cm가 더 세게. 왜요? 또 많이. 네, 실제로요. 여기에 있는 도선을 촘촘하게 감으면 감을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르거든요.
촘촘하다는 건 더 짧은 공간에 여러 번 감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3번을 감더라도 10cm에 3번 감는 게 훨씬 더 촘촘하다고요. 그래서 얘가 더 센 전류, 센 자기장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3 집어넣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이 n은요 1m당 가문수로 환산한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니 20cm에 3번 감았다는 얘기는 1m인 100cm에 얼마? 15번 감은 것과 같은 효과니까 여기다 15 집어넣으셔야 돼요. 됐어? 10cm에 3번 감으면 100cm에 해당되는 1m에는 30번 감은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다 30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n은 그냥 감은 개수가 아니고 1m당 감은 개수 환산한 값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선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세기를 구하는 식은 알았다고 치더라도 얘네들의 상수값이 다르네. 직선 도선에서 상수,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 누가 더 커요? 값은 모르더라도 대소관계는 이해해야죠. 누가 더 크니까? 솔레로이드가 돼요. 네,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더 큰데 실제로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해당되는 값이라면 원형 도선은 2파이요. 여기 파이 하나 붙어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갔고요. 솔레로이드는 4파이예요. 되겠어? 여기랑 똑같으니까 의미 없죠? 2파이, 4파이.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훨씬 더 상수값이 커집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시면요.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가 한 공간에 동시에 자기장을 만든다. 예를 들면 직선 도선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크로스되어 있어요. A라는 도선에 전류 I1 흐르는데요. 얘는 2A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곳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I2 얘는 5A야. 그러면 이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생겨?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됐어? 그러면 이 지점은 어딘데? 라고 하면 A로부터는 뭐 3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는 2만큼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X라는 곳에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X에다가 자기장을 만드는 건 A도 만들어주고 B도 만들어주니까 각자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X라는 위치에 A라고 하는 도선은요 위로 올라가는데 오른쪽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듭니다. 그쵸? 원래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현해 놓을게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만큼 만들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위에 있는 X자리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요 아니 떨어져 있는 거리는 2니까 2분의 K 곱하기 5라고요. 그럼 누가 더 셉니까? 얘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되겠어? 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만큼이 자기장의 세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합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당연히 주변에 생깁니다. 근데 이 주변에 영구 자석도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생깁니다. 그러면 같은 곳에 서로 다른 두 개가 만든 자기장이 동시에 생기면 이 자기장을 합성한 실제 힘이 작용합니다. 그 실제 힘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자기력 생겨요. 되겠어? 그래서 자기력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석에 있을 때 생기는 힘, 이걸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힘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력이라고 해도 되고 이 힘을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가 개편돼서 실명이 나오더라고요. 로런츠의 힘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 힘 방향을 알아내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그러면 이 힘은 누가 받는데요? 이때 생긴 이 힘은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힘 생겨? 중2 때 했어? 중2 때 했죠. 들어가면 네. 실제로 여기 있는 도선을 칠판 안쪽으로 미는 방향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 힘 어떻게 우리가 결정했죠? 오른손이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도선에서 본 자기장 방향이고요. 그랬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도선이 받는 실제 힘 방향이다. 이랬거든요. 됐어. 자기장 방향 안 고쳐. N극에서 S극 방향. 그쵸. 되겠어. 그래서 손바닥이 보는 게 칠판 안쪽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다고요. 되겠냐? 그래서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힘의 방향은 얼마나 센 힘이 생겨? 그 힘과 하는 거 불러. F는 B, I. 네, 힘센 빌아저씨. 이렇게 외워야죠. 힘센 빌아저씨. 됐어? 그래서 이 자석이 여기다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2테슬라예요. 근데 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5암페어고요.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는 1m입니다. 그렇다면 저 도선을 미는 힘은 10N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러니 저 도선이 받는 힘을 더 크게 하고 싶어. 당연히 자기장을 더 센 거를 놓으면 되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더 센 거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얘네들의 값을 고정시키더라도 자기력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더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였지? 뭐였지?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몇 도? 90도일 때 최대 힘을 받는다. 그래서 맨날 손을 90도로 뻗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힘을 만들어요. 그러면 90도에서부터 점점 각도가 작아질수록 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각도가 90도가 아닐 때는 사인 세타 값으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은 0도라면요. 그때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요. 도선을 이렇게 직선 도선이 아니고 뭘 이용합니까? 파리채 모양의 이 도선을 이용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는요. 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여. 이 도구 이름. 모터. 한국말을 외래어로 바꾸면 정답기. 전류가 흐르면 움직이는 기계 이 새끼야. 전동기. 됐어? 이거죠. 됐어? 그래서 이 전동기가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고요. 우리는 일명 얘를 모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제품 중에 모터 들어있는 게 다 자기력 이용하는 거예요.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됐어? 네. 세탁기, 그 다음에 믹서기, 하다못해 아침에 쓰는 전동 칫솔 이런 거 다. 됐어? 자기력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래요. 여기 A, B, C, D인데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 중에서 A, B 도선이 받는 힘 아까랑 똑같습니다. 전류 위로 흐르고요.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형성됐으니까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겠죠. 저만큼의 세기. BC는 안 받고. 됐어. 그 다음에 CD는요. 자기장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은 반대니까 A, B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A, B와 CD가 붙어있다는 게 문제라서 A, B는 안쪽으로 밀리는데 CD는 바깥쪽으로 당기는데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혼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돌아버리죠. 그래서 전동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전동기에서 반드시 이쪽에서 받는 힘과 이쪽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정반대니까 한쪽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왜 얘기 안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얘는 힘을 안 받으니까요. 왜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0도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맞아. 또 시작한다. 뭐? 모터가 잘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면 자석이 세요.
세야 빨리 돌아가는 거죠. 자기력이 세줘야 회전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전동기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동기가 저기에 있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로런츠의 힘을 이용합니다. 로런츠의 힘은 자기장의 세기, 전류의 세기, 도선의 길이, 그리고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에 의해 결정된다. 알겠어?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설명만 열라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보시면 일단 91페이지요. 거기 깨야 할 개념 체크는 수능에서 나왔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들이라서 반드시 해결하시면 되고요. 저하고는 문제 몇몇 개만 풀고 자기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1번부터요 8번까지 8문제만 풀고 그 다음 거 넘어가죠. 1번부터 8번까지 8문제만 풀죠. 그림이 어디 있어요? M장에 그림이 어딘가에 있겠죠. M1번 그림이요. 우와, 연락 못 잡아서. 얘는 C도선이다. 얘는 B도선이다.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D고 그 다음에 D, 2D 여기가 3D 그 다음에 여기가
번 그림 없다 그래서 그려줬잖아. 근데 동그라미 안에 X가 있으면 어떻게 뭐라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방향은 X로, 나오는 방향은 점으로. 민준아, 근데 왜 모르지? 물어봐서 다 했는데? 내가 심하게 알고 싶은데? 왜? 왜 몰라? 저기 그리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지. 네? 아니야, 미안.
실제로 그 효과가 안 나왔어요.
8문제 중에 몇 개 했어? 너 몇 개 했어? 8개나 했어. 질문. 넌 빨리 마무리하고 질문. 네, 1번 모르겠어. 너는 1번 해결했냐? 네가 모르는 거. 2, 4, 5, 8. 너는 다 했는데요. 딴 건 다 했고 1번만 하면 돼. 네. 그럼 1번 잠깐만 고민하고 있어. 얘 2번 먼저 해주고 볼게. 자, 여기까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리고 아까 못했던 거 마무리하고. 자, 지금까지 일정한 세계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가 XY 표면상에서 고정되어 있고 점 PQR은 X축 상의 표에 있는 PQ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이제 이런 거. 아까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전기장을 얘기할 때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의 문제를 푸는 키워드다. 그렇지?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은 전하량의 제곱근의 비율이야. 그치? 이랬었어. 얘도 그래. 그래서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푸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것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D 간격으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R 정도 할 거고요. 이게 B 도선, A 도선 그리고 D 이런 간격으로 있다고 치면 여기가 P죠, 여기가 Q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P점에서는요. A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만들고 B도 만들 거고 그랬을 때 P점에서의 실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는 P0이고요.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죠? PQ에서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요. 그죠? 그럼 얘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 해볼게요.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죠? 또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의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보시죠. 그건 A 도선과 B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데 이겁니다.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전류가 위로 오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로 오면 아래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일단은 가져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Q점에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Q점에서 A는 들어가는 방향을 저희가 만들어요. 근데 B는요. 보이세요?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세기만 같으면 돼. 근데 자, 직선 도선에서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R분의 KI로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A는 2D만큼 떨어졌으니까 2분의 땡이 KI1 이렇게 할게요. 그죠? 얘는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분의 KI2라고 해서 여기 전류를 I1, I2 이렇게 넣게요. 근데 이 세기도 같아요. 그치? 그러면 2니까 이거 이렇게 날리시면 보이시죠? I1의 크기는 I2의 2배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야. 아,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으면 두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가 같고요. 얘는 떨어져 있는 거리 B가 2대 1이죠. 그 B 그대로가 전류의 그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흐르고요. 그러면 이게 위로 흐르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위로 흐른다면 Q점에서는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죠? B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근데 얘 세기는요. 1분의 KI고요. 얘 세기는 2분의 KI예요. 얘가 더 크죠. 그럼 얘 들어가는 방향이었는데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아래로 전류가 그렇겠구나 바꾸셔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요 A는 마이너스 Y축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A에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자, 아래서라고 하는